안녕하세요. 타로사주. 오늘의 인물은 마리 퀴리 부인의 타로사주입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은 1867년 11월 7일생이고 환원하면 22번이라는 환원수를 갖게 되는데 메이저 카드 22장 중 이 사람을 특정화시킬 수 있는 기질과 성격은 바로 0번 바보 카드에 해당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안고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여자예요.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근데 시대적 배경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격동하는 유럽 사회의 강대국이 아니야. 영국, 프랑스가 아니고 폴란드 태생입니다. 소위 이제 약소 국가란 말이야. 여러 나라의 침략과 침범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폴란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가만히 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여자 과학자 하면 떠올리는 그런 박사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 0번이기 때문에 뭘 한 거야? 그렇죠. 위험을 무릅쓰고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넘어와서 그리고 여자라는 어떤 시선, 편견이 있었을 텐데도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개척해 나간 인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카드가 갖고 있는 충동적, 본능적, 감정적, 무계획 이런 키워드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시도하려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개혁, 첫 시도, 출발점, 무언가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자. 그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물론 위험이 많아. 위험을 무릅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별 같은 존재로서 남아있는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 카드의 키워드가 바로 변화와 첫 시작점, 무언가를 처음 발견하는 자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의 인생을 쭉 따라가면 유독 많이 나오는 번호들이 있어요. 물리학상을 받은 한 해, 화학상을 받은 한 해 노벨 화학상도 받았거든요. 그 시대를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 바로 17번입니다. 이 17번은 별카드죠. 언제 그랬냐면 과학자로서 첫 입지를 다지게 됐던 1898년도 이때가 플로늄, 라듐이라는 원소를 분리해서 발견한 시점, 즉 과학자로서의 입적이 처음 두각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해에 퀴리 부인의 생일을 이렇게 더하게 된다면 환원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7번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플로늄입니다. 이 플로늄의 플로는 바로 폴란드의 첫 글자를 따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폴란드 나라에 대한 그 서름이나 나라에 대한 조국 애를 담고서 만든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해는 퀴리 부인의 생에 있어서 조국의 이름을 걸고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 한 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플로늄과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함으로써 과학자로서의 생애를 뭘로 17번으로서의 시작점을 갖게 되는데 그게 별카드예요. 또 언제 그랬냐면 남편이 마차 사고로 벼랑간 사망한 시점이 1906년인데 그 이듬해인 1907년에도 아픔을 무릅쓰고 사별의 슬픔을 견디고 연구에 매진하는 시점인데 이때도 역시 1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한 한 해가 1934년이거든요. 이 사망한 시점에 있어서의 타로 사주도 17번이에요. 그래서 유언이 짐작이 가는 겁니다. 조국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여자 과학자로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와 변혁을 위해서 첫 출발점으로서 첫 무언가를 발견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이 녹아있는 게 또 사망한 한 해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플로늄, 라듐 이런 것들이 다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아마 사망 원인을 피폭에 의한 백혈병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거죠. 그 위험스러운 방사능 연구에도 이 사람은 매진하면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시점까지도 플로늄을 생각했으며 조국에 대한 사명감을 생각했으며 그리고 인류애적인 마인드로서의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서 그 별이 되고 싶었던 거거든. 이 별의 의미가 환영을 받고 싶고 과학자로서 즉 남자들의 무리였던 과학 집단 속에서 여자로서의 환영을 받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의 해석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마법 물약이죠. 즉 퀴리 부인이 정말 중세 시대에 마법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마녀였을 거예요. 뭘 만드는 사람이야? 최고의 물약, 만병통치약을 만들고자 애썼던 사람, 그걸 인류애적으로 풀려고 노력했던 좋은 마녀로서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시대 과학으로 넘어오면서 마법의 물약을 뭘로 한 거야? 과학자로서 라듐이나 플로늄, 방사능 연구로서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 물질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언은 이 방사능 물질이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유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짐작이 갈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속에 퀴리 부인은 저도 물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늘 별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별처럼 반짝이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내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분의 사주가 영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시대적인 아픔과 여성으로서의 차별을 본인 스스로가 개혁, 타파, 변신, 혁신 이런 거를 이루었던 선도주자로서 출발선상에 있던 사람으로서 박수와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퀴리 부인의 사주, 영번의 개념을 다른 각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 21년도 네이버 대표를 맡고 있는 여성 CEO 한성숙님의 타로 사주 알아보겠습니다.